김민아 기자, 오늘 주제는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모렴치한 이웃인데요.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일본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의 모렴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일본 정부가 G7 확대 및 한국 참여, 이 미국의 구상에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지금 표명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왜 반대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그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G7 체제에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 등을 추가해서 G11 이렇게 확대 개편하고 싶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거기 환영한다고 그랬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본 정부 계속 이제 G7의 틀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라든지 또 오늘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이라든지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일본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 정부가 친북 친중 성향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G7 확대를 주장한 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정권과 국가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되고, 일본도 북한이나 중국하고 갈등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G7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데,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이렇게 반대하면 우리도 안 되나요? 이게 G7에 새로운 회원국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전원 동의.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반대하면 한국을 추가하는 형태의 G7 확대 개편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다만 미국이 이것을 확고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외교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일본이 이제 따를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지금 재선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등의 대응을 통해서 이제 국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여력이 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9월로 예정된 G7 정상회의 개최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게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성과는 없고 한일 갈등만 키우는 그런 소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G7 거는 그렇고, 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출마한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일본은 반대라고요? 이게 공식적으로 어떻다라는 이제 반응까지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아무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일본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의 경우에는 지난 26일에 이 WTO 사무총장은 주요국 간 이해를 조정하는 자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좀 전면에 나서서 이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러면 이 발언은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보면 일본이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에서 회원국들 사이에 좀 한국의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도 이것을 예상하고 또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WTO 제소 절차 재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엔 지금 어떻게 대응한대요, 일본은? 이게 이제 보복 조치를 여러 개를 구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당장 지금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이 한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에 착수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본의 관련 업계가 한국 기업들이 탄산칼륨을 지금 저가에 수출을 해서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관세를 강화해달라는 신청을 지난 4월 말에 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건데요. 예. 일본 정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당사자들이 요구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지, WTO 제소 절차와는 지금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산칼륨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세제라든지 이런 것에도 들어가지만 액정 패널, 여기도 이제 원료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및 소재 3종의 수출 통제와의 관련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이 점에서 일본 정부의 설명만 이제 그것만 이제 우리가 사실로 규정할 건 아니다라는 점이 있다는 거죠. 예. 아무튼 사사건건 지금 이제 우리한테 반대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가장 모렴치하다, 이런 표현까지 쓴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때 일본이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네 그 내부 국내 정치적 요인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벚꽃을 모으는 모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아베 신조 총리의 스캔들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여기에 코로나19 부실 대응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지금 정치적 기반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무엇보다도 방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수출 규제의 보복 조치가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었다, 이런 지적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여러 고려를 반영한 대외 행보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효성이
협소성은 없고 오히려 일본이 손해봤다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수출 보복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국제적인 어떤 보호무역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우리에겐 경제적으로 부담이지 뭐 일본의 수출 규제는 타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본의 도쿄 신문이라든지 마이니치 신문 등등도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 거의 비슷한 분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일부 언론의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19 대책 등에서 한국과 협력하면서 쌍방 이익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내고 있기 때문에 아베 신조 총리의 이런 좀 경제 보복이 결국은 오히려 타격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안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에서 지금 태도를 바꾸는 뭐 그런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나 어떤 국회 상황을 돌아봐도 역사 문제 그리고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뭔가 손을 내미는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것도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그러면 우리로서는 좀 총리가 일본 총리가 바뀌는 거를 기대하는 게 오히려 이제 답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의 사연임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기 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상 레임덕 국면이고 이게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총리가 국면입니다. 바뀐다면 일본 태도는 달라질까요? 지금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되는 게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하고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인데요. 두 사람 모두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아베 신조 총리보다는 비둘기파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의 경우에는 일본의 재무장 자체에는 찬성을 하고 있고 또 기시다 후미오 전 외상은 2015년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인 점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찬스를 노리는 어떤 뭐랄까요? 외교적 킬러 본능이랄까 이런 걸 좀 발휘를 해서 이 사람들의 이런 약점을 공략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묘수들을 예. 이끌어내는 게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